이런 영수회담 의제, 각종 특검법 얘기, 영수회담 의제에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하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제대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는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대체가 전면화될 것을 다시 한번 실수합니다.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그런 문제는 뭐 직접적으로 대표가 말씀하셨습니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저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최병우 의원님, 저희가 화면을 꾸며봤는데 이 얘기예요. 지금 일찌감치 국회의장 도전하겠다고 한 추미애 당선인 얘기는 과거 박병석 전 의장 거론하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다 된 박에 호빠뜨렸다. 혹은 지금 경쟁자인 정성호 의원을 향해서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 빼자는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다. 꽤 이제 거칠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바야흐로 국회의장 경쟁 국면이 아주 치열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미애 도전자, 추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 있는 강성 지지층 이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아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투표해서 국회의장 뽑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뽑아야 돼요. 그럼 국회의원들 175명의 당선자들이 모여서 자 누가 국회의장으로 적합하냐 하는 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친명이라는 건 다 기본이고 그 친명 중에서도 특별히 강성인 뭐 추미애 당선자나 뭐 그렇지 않고 정성호 의원, 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또 합리성을 강조해가면서 지금 이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당선자가 뭔가 친명들 아주 강한 지지를 받아서 그걸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회의장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175명 현역 의원들 이제 5월 말 되면 현역 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우리가 왜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예측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친명 선명성 경쟁 뭐 그 결과로서 국회의장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명의 선명성 경쟁이다. 정성호 사실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하면서 이랬거든요. 그래도 첫 번째 영수회담인데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부인의 특검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추미애 당선인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다. 혹은 과거 박병석 전 국회의장 향해서는 다단밥에 콧바뜨렸다. 꽤 언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여선행정관님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최병무 의원 말 맞다나 제가 뭐 이제 앞으로 개딸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국회의장을 뽑는 형국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뭐 원내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뭐 당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약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국회의장 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입김을 작용할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 특히나 이제 뭐 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인 분이 좀 뽑히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된 거고 결국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사당화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친명 체제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성 지지자들,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든 국회의장이든 이렇게 오히려 당원들만 보는 뭐 국회 다당 소속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보다는 당원들만 보는 거 아니냐는 시각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 정성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 영수회담 의제에 그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정부 여당에서 아니면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정성 의장이 이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뭐 전략 컨셉은 뭐냐면은 일하는 국회, 성과내는 국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판을 먼저 깨는 듯한 그렇게 이제 의제를 너무 강한 의제를 던져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판을 깼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듣는 게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빼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수회담 의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민주당이 굳이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예. 최상병 특검법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당 내에서 당선인조차 뭐 일부 이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1대 안 되더라도 22국회에서 굳이 이제 그 국회에서 너무 처리할 수 필요 있기 없다. 때문에 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의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성과내는 데 방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 소속의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비판한 추미애 당선인 여기에 또 친명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까지 비판했기 때문에 이게 좀 꽤 뭐 이른바 누군가는 이거 벌써 국회의장 내전 성격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국회의장 후보군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목소리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국회의장은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그대로 싸우고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보향 장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폭주적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명심을 등에 업고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의장이 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것이 2차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응천 의원의 말의 취지는 어떻게 국가의전설 이 입법부의 수장이 이른바 강성 지지층을 신경 써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됐을 경우에 무소속 신분이 되고 중립성, 합리성을 겸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마평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장이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 보면 명심은 나다. 국회의장 중립기업 박을 필요 없다. 기계주 중립은 안 된다. 예. 김수민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장한테 요구되는 자질, 성격 이런 거하고 예.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과정, 절차 이게 너무 심각하게 괴리가 있어요. 예, 현재 뭐냐면 제1당에게 국회의장이 될 기회를 주고 예. 그리고 그 제1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한 명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1당 안에서 내가 의장 후보가 돼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도 속으로는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 정말 잘 중립을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장이 되려면 일단 당의 강성 지지층 지지를 먼저 받아야 의장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국회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의장 선출 절차나 과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립적인 의장을 선출을 하려면은 뭐 1당에서 의장을 맡는다 치더라도 1당의 민주당 후보들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조국혁신당 같은 다른 당 의원들까지 같이 투표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후보는 민주당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예. 후보들 중에서 그나마 중립적인 사람이 선출되는 절차로서는 이런 절차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서는 의장의 중립적 지위와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 이것이 양쪽이 너무 심각하게 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전철로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원내대표야 뭐 박찬대 의원으로 굳어지는 뭐 분위기도 여러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뭐 원내대표는 당의 목소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장을 두고 중립성 얘기, 막 위협 발언 이런 거는 좀 나오고 있죠.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사실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오전 회의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인사, 비서실장 인사가 참으로 과간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이 이완용의 현대판, 정완용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로 과연 어떻게 쇄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여당을 이 대통령실 거수기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일단 비서실장에 정진석 신임 실장이 임명이 됐고 뭐 정 실장이 오늘 내부 기강 잡고 비서실 좀 더 앞으로 관록 있게 나가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정진석 실장을 정조준하는 이유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 뭐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서영교 그 의원이 틀은 그 영상을 보면은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거는 그냥 오해할 만한 소진이 있어서 그거는 좀 해소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 구한말의 내부 권력층의 무기력, 그죠? 예, 무질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전 했다고 보고요. 이거를 이제 친일몰이로 해서 뭐 정한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그냥 지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소위 우파가 좌파를 보고 이제 종북몰이를 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나쁜 것이 좌파가 우파의 인사들을 친일몰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친일몰이하고 죽창가 얘기하고 뭐 토착 외고 얘기하고 그러면 표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나쁜 관행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2016년도에 제가 취재했을 때 경험인데요. 2016년도 5월 달에, 즉 2016년 5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에 이제 123대 121로 한석 차이로 졌을 때입니다. 예. 예, 말하자면 패배한 건데 그 뒤에 당이 이제 비대위가 꾸려져 혁신위가 꾸려졌죠. 혁신위원회로 이제 김용태, 소위 비박근혜 계열의 김용태 의원을 앉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친박층에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뚝심을 갖고 그것을 극복해냈거든요.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냥 두루춘풍형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뚝심 있는 사람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임명 전후해서 할 말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지금 신경전 영수회담을 앞둔 기싸움 얘기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영수회담을 앞둔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